안녕하세요. 대원 멘토 신범철입니다. 오늘 알아볼 기업은 동성케미컬이고요. 동성케미컬에 대한 이슈, 현재 주가가 어떻게 올라가고 있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곧 있으면 4분기 발표가 나다 보니까 3분기 실적 다시 한번 살펴보자면 일단 이제 전분기와 이제 전전분기를 비교해 보면 이제 매출액 같은 경우는 살짝 줄어든 수치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제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 같은 경우는 전분기, 전전분기보다 살짝 증가한 수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23년 9월달과 전년도 9월달을 비교해 보면은 매출액은 비슷하지만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역시 증가한 수치를 보이고 있죠. 지금 22년도, 23년도 석유화학 상황을 생각해 보면은 글로벌적인 악화로 인해서 많은 기업들이 적자를 보고 있고 손실을 많이 보고 있는 상황에서 동성케미칼은 적자를 보지 않고 오히려 많진 않지만 살짝 증가한 수치를 보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금 괜찮은 상황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동성케미칼 같은 경우는 이제 또 사업에 대한 개편을 계속 지속적으로 실행을 하고 있는 중이죠. ESG 경영이 대두가 되면서 기존 석유화 업황이 항상 문제가 되고 있는 탄소 배출 이런 문제들을 줄이기 위해서 수익성이 낮고 앞으로 이제 메리트가 조금 낮아질 수 있는 석유화학 부분들을 축소하고 이거를 대신해서 정밀화학 부분을 확대를 해서 친환경적 혹은 고부가 가치 산업을 키우겠다라고 발표를 했잖아요. 그런 친환경 같은 부분에서는 코오롱과 손을 잡고 바이오 플라스틱도 만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런 기존의 이런 석유화학을 없애고 어떤 걸 했었냐라고 다시 살펴보자면 이제 기존에 있던 여수 공장 내 석유화학 설비를 70% 철거를 하고 이를 대신해서 이제 저밀도 폴리에틸렌이나 뭐 폴리머, 게시제, 가교제로 쓰이는 유기과산화물을 생산하는 이런 것 정밀화학 산업을 추진하고 있는 중이죠. 그러고 이제 이런 유기과산화물 같은 경우는 사실 쓰이는 분야가 정해져 있죠. 여기서 쓰이는 부분이라고 하면 스티로폼, 그리고 인조 대리석, 그리고 모든 플라스틱을 어떤 굳거나 제품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사용하게 되는데 이런 것 품질을 높이고 제품을 굳게 하기 위해서 이제 필수적이고 핵심 소재인 유기과산화물이죠. 근데 이런 유기과산화물 같은 경우는 국내 기업들이 대부분 전량 수입에 의존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5개의 글로벌 기업이 이런 유기과산화물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적이 있었냐면 2018년도 같은 경우는 이제 수급의 불안성으로 가격이 크게 인상된 적도 있고 코로나 시대에는 공급이 중단된 사태도 있었죠. 하지만 동성케미칼이 이런 부분들을 이제 국산화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국내 석유 혹은 정밀화학 업체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어떤 23년 4분기 실적이 좋지 않더라도 동성케미칼은 사업적인 개편을 통하고 또 정밀화학 사업을 추진하면서 석유화학에서 되게 중요한 핵심 소재인 유기가스나무를 국산을 한 만큼 24년도에는 어떤 석유화학 업황이 살짝 좋아지게 되게 되면은 이로 인한 수혜를 충분히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4분기 실적이 좋지 않더라도 24년도, 25년도 실적이 조금 개선이 되면은 수혜를 볼 수가 있는 거죠. 유기가스나무로 인해서. 주가를 한번 살펴보자면 일단 먼저 주봉부터 살펴보자면 쭉 하락을 하다가 반등이 와주면서 60평선이 완만해졌다. 그러다가 이제 다시 하락이 왔고 다시 반등이 왔고 그리고 그 상황에서 60평선이 사실 이제 완만하게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이제 전반적인 이평선들이 모여 있다 보니까 또 혼조세에 대한 모양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횡보에 대한 모습을.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격적인 구간을 한번 살펴보자면 일단 이제 4,920원이 저항대로 작용할 수 있고 이제 4,000원 부근이 이제 저점 부근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가격이 움직이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이제 이런 부분들이 너무 크다라고 보면은 그 중간중간에 매물대라고 보면은 지지 구간은 이제 4,300원 혹은 이제 저항 부근은 이제 4,700원 부근이 될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어떤 흐름이라고 생각해보면은 4,300원 부근에서 반등이 올 수도 있는 상황이지 않을까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주봉 같은 경우는 조금 민감하지가 않죠. 그래서 일봉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자면
이제 일봉에서도 비슷하죠, 흐름이. 여기서 이제 결국에 주봉을 조금 더 세분화하게 보는 거니까. 하고 여기서 한번 슈팅이 나왔다가 다시 하락을 했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제 4,000원 부근들을 지지를 받고 반등이 왔죠. 그럼 4,000원 부근들은 여기서뿐이 아니라 이런 부분에서도 살짝 받았죠. 물론 이제 조금 빠지긴 했지만. 그리고 이런 4,300원 부분도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 받았었고, 다시 여기서 하락을 했을 때 여기서도 받았었고, 그러다 보니까 뭐 이런 부분들은 빠졌지만, 그렇게다 보니까 다시 한번 이렇게 4,300원 부분들을 지켜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생각해 봐야 될 건 4,300원을 잘 지켜줄 거냐라는 거를 생각해 봐야겠죠. 4,300원 부분 잘 지켜주고 반등이 오게 된다면 5평선과 20평선, 10평선 이런 것들이 돌아가면서 단기 추세가 돌아갈 수도 있는 상황이 마련될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이제 이평선들이 모여 있다 보니까 지금 그런 당장 그런 것들을 생각하기에는 조금 기다려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일단 중요한 건 4,300원을 잘 지키는지를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일단 다시 정리를 하자면 동성케미칼 같은 경우는 이제 석유 업황 부진에도 그렇게 매출액이나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이 그렇게 오히려 조금 살짝 늘었지 적자나 손실이 나고 있던 상황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은 조금 긍정적인 면모가 존재한다라는 거죠. 또 이제 이런 석유화학 업황이 24년도에 조금 개선이 되게 되고 25년도에 많이 조금 상황이 나아진다면 동성 케미칼이 국산화한 유기과산화물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수요는 국내 기업들이 이제 굳이 이제 외국에 의존하지 않고 국내 기업을 선택하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수혜를 많이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4분기 실적이 좋지 않더라도 내년 혹은 내후년은 실적이 개선될 수 있는 여건이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주가가 조금 빠진다고 하더라도 그 실적이 개선될 수 있는 상황이 마련될 수 있기 때문에 기대할 부분들이 존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성케미칼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주가를 체크해 봐야 될 것 같고, 또 새로운 이슈가 있는지 없는지 살펴봐야 되겠죠. 동성 케미칼이 유기가산화물로 어떤 이제 사업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체크할 예정이기 때문에 동성 케미칼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대형 멘토 신범철이었습니다.